사시 폐지 유예 결정으로 고시생과 로스쿨생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한 뒤 사시 존치를 원하는 쪽과 로스쿨로 일원화를 바라는 쪽이 각각 실력 행사에 나섰는데요. 양측의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암초에 부딪힌 사시 폐지 유예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오셔서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시간에 사시 폐지냐 존치냐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종전대로라면 사법고시가 2017년에 폐지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예, 사시 폐지냐 사시 존치냐에 대해서 사실은 각계각층 뭐 학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또는 그 외 국민들의 의견들이 아주 제각각으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또 실제적으로 지난번 총선에서 그 관악구에서는 그 사시 존치가 선거 공약으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법무부에서 이번에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된 건가요? 혼란만 붙인 것 같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선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를 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80%가 한 10몇 프로 정도가 이제 사실은 폐지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 2, 3%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고 있고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2017년에 사시 폐지를 바로 해서는 국민의 뜻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뜻에 따른 그런 결정인 것이죠. 그런데 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있던데요. 그게 결국은 이제 사실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사실을 존치해야 된다는 양쪽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유예 결정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미봉책이다. 4년 동안 유예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폐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고요. 사실은 이참에 존치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시 존치냐 폐지냐의 여부는 다음 정권에다 넘기겠다. 4년이면 이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청회를 열고 바로 이 정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않고 유예 결정을 한 것은 결국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시냐 로스쿨, 이 사시냐 아니면은 로스쿨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없애야 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로스쿨만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병존시키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 로스쿨 제도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 이제 로스쿨 쪽 찬성 쪽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시와 로스쿨 시험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사법시험은 한 100명밖에 안 뽑고 또 로스쿨은 1,500명을 뽑으니까 이 숫자도 엄청 적은 데다가 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공부 기간이 보통 10년이 넘습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뭐 포함하면. 근데 로스쿨의 경우에는 법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불과 3년 만에 결국 법조인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로 봐서는 상당한 이제 갭이 차이가 나죠. 그렇군요. 그런 차이 때문에 결국 사시가 유지가 된다면 로스쿨 제도는 실패할 것이다. 이건 이제 로스쿨 쪽의 이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차별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스쿨은 그 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는 서민이 로스쿨에 입학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이 결국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걸 이제 일종의 희망의 사다리라고 예, 해서 그렇죠.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는 적어도 희망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바늘구멍 같고 좁다고 하더라도 예. 그 사다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너무 허탈하다. 야. 그러니까 그 사다리는 그냥 존치해 놓자.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희망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게 가난한 사람이 법조인이 될 가능성도 없어지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법시험을 이제 찬성하는 측에서는 예.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법시험이 됐든 아니면 로스쿨이 됐든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노력하는 와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공부도 내팽개치고 집단 자퇴서를 내거나 아니면은 삭발하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삭발을 가만히 하겠다고 하고 글쎄 말이에요. 또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러고 또 로스쿨에 거기에 또 교수분들은 앞으로 뭐 사법시험에 대한 일체 그 시험 출제위원회 응시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학 교수들은 사실은 두 부류로 돼 있습니다. 예. 로스쿨의 법대 교수들이 있고요. 예. 법과대학 교수의 법대 교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과대학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과대학은 사법시험을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법과대학을 로스쿨로 바꿨기 때문에 예. 이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의 존치를 주장하고 그렇겠군요. 로스쿨이 없는 교수들까지도. 법과대학은 예. 이 사법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서로 그래서 법학교수회에서는 이제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도 이렇게 갈려 있어요. 야,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로스쿨 위주로 가면 예. 학문이 예. 법학적 학문적 발전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예. 왜냐하면 대학교 시절에 법학을 공부해서 석사 박사를 해서 법학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로스쿨이 있는 데는 법과대학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문 대학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돼서 사실은 법학적 연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학문적인 퇴보는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대 교수분들은 사실은 이 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논란 가운데 그래도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됩니다.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옛날에 말하면 이제 과거죠. 이 과거라는 것은 이제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고려시대, 고조선 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맥을 이어온 오랜 전통이 있는 제도죠, 사실은 이게. 그런 오랜 전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인 그 사회적 타당성도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7년 전에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입법에 의해서 모든 이 논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법안의 어떤 졸속적으로 사실은 바로 처리가 됐었어요. 그 당시 입법의 이제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로스쿨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왜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왜 잘못된 부분이지 이거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되겠죠. 공청회도 열고 국민의 의사도 또 국민의 의사가 그렇다 그러면 헌법도 바꾸는 세상이니까 뭐 이 사법시험에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로스쿨 제도 자체도 폐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 건지 아니면 존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타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을 만약에 폐지한다 그러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보완책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조금 더 이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나가야지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우선 존치는 하자 로스쿨 제도.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도 또 한편 병존을 시켜서 양쪽에서 결국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투 트랙으로 가자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로스쿨 제도, 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로스쿨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독자적으로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그 정도 어려운 시험을 만들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생하고 똑같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두자. 그래서 이건 사법 시험이 아니고 변호사 시험은 하나인데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과 또는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별도의 시험을 봐서 응시할 수 있게 이런 투 트랙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법조인이 되게 하는 길을 만들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 그 학계에서 많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계속 이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사법 시험이 고등고시였었죠. 그렇습니다. 고등고시의 사법 시험으로 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로스쿨 체제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요. 사법 시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잘해보자. 근데 법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갈등들, 부디 정치적으로 풀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정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진행되고 그래서 더 발전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런 모든 제도, 뭐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우선 지금 현재 제도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 제도는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죠. 결국 국민을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국민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국회에서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이 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제도를 보완하고 어떤 제도가 좋은지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나라 법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일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될지 좀 더 진지한 대화,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